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비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해의식도 되게 많고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 중 하나가 어떤 친구가 피해의식이 진짜 많았던 친구였어요, 살면서. 근데 그 친구가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하는데, 개발을 꽤나 잘합니다. 그래서 응용 2단계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을 때, 아, 내가 한 명이라도 어떤 한 친구의 피해의식을 좀 사라지게 해줬구나. 이 친구도 하면 된다라는 거를 내가 알려줬구나. 뭐, 공부할 때도 피해의식 많은 친구들은 나는 빡대가리를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너는 재능이 많고 난 재능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많은 뇌과학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면, 특히나 공부머리 같은 경우는 그냥 타고나는 것보다는 좀 만들어지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분위기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방구석 백수나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게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거를 간절히 원하고 꼭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옛날에 학교에서 전교 1등 계속 유지하려고 상고였지만 필사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안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책 보려면 어떻게든 보게 돼 있는 게 그 인지상정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 일하는 짬짬이 모바일 게임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잖아. 그 시간에 내가 이게 중요하면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런 피해의식이 발현되는 거를 저는 항상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걸 없애주는 친구들이 두 배, 세 배 잘해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근데 저는 이런 것 중에서 제일 되게 피곤한 게 중소기업 비하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경험을 하고 진짜 막 어떤 되게 안 좋은 상사들도 경험하고 막 이래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역대급 지금까지 제일 많이 본 꼰대 중에 최악의 꼰대는 그 여러분들이 손꼽는 다섯 손가락에 꼽는 국내 재계에서, 제가 지금 물론 지금 명예퇴직 하셨겠지만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알던 분이셨는데 역대급 꼰대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꼰대였거든요. 그런 꼰대 아저씨가 그런 대기업에서 막 엄청 되게 높은 직급이었어요. 근데 이게 굳이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는 오히려 조직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또라이도 더 많을 수 있지. 근데 물론 이제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죠. 돈 많이 주는데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평소 하는 생각들을 그냥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죠? 돈이 모든 기준이 되죠. 우리가 병원을 가도 돈을 내야 되고, 아플 때도 돈, 배고플 때도 돈, 데이트를 할 때도 돈, 다 돈이잖아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것도 다 돈이고. 근데 네카라쿠베당토 같은 인류 기업들은 돈을 많이 준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업에 가려고 하는데, 근데 돈을 그냥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님? 그래서 팀노바에서는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무조건 돈을 많이 받는 걸 보여줬죠. 심지어 네카라쿠베 당토보다 그 신입들보다 더 많이 받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조소기업은 답이 없대요. 너네 왜 조소기업 보내냐? 별 그지 같은 기업 보내고 돈 많이 받아도 그지 같은 기업 보내면 문제 아니냐? 그리고 사수가 노답이거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저한테 되게 많이 와요. 사수가 없는데 우리 사수는 아는 거 쥐뿔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옛날부터. 저는 기업에 왔는데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담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 사수는 무슨 죄니? 내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싫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요. 그 사수도 너 같은 신입이 와서 되게 싫겠다. 이렇게 불만만 말고 입만 대빨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싫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죠. 왜냐면 그 친구를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야 되나요? 회사 기업은? 어느 정도 인수인계 해줄 정도까지는 되지만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MG 얘기만 하면 또 무슨 MG 타령한다고 막 되게 얘기하시는데, 여전히 개념 없는 애들은 계속 개념 없어요. 사실 개발자라는 직업은 누가 알려줘야 되는 직업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은 개발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스킬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자랑 일반 화이트 컬러랑, 그러니까 블루 컬러랑 화이트 컬러를 나눌 필요가 있어. 일반적으로 화이트 컬러는 가서 사수가 좀 알려주고 막 그런 건데, 개발 쪽은 사실 학원이라는 게 거의 다니는 게, 안 다니면 애초에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이고,
그리고 그 편차에 따라서 연봉이 정해지는 거고, 팀노바에서는 그래서 그냥 연봉이 높은 것 뿐이에요. 그쪽에서 7천, 8천 준다는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안 이꼬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연봉 5천, 4천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맨날 물어봐요. 야, 너네 그러면은 너네 5천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그 팀노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니까 너 그냥 너네 연봉 3,500으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동의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당연한 거고.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시기 질투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고연봉 받을 거를 내가 낮출 이유가 없지. 근데 사수가 노답이고 뭐 기업 문화가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업 문화가 어떻게 돼야 좋은 건데요? 본인이 그렇게 잘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얼마나 개발을 잘 하시길래 나는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에서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면 기술 수준 얘기가 나와요. 애초에 사수 탓을 하는 사람이 무슨 기술 수준으로 얘기를 해. 판단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뭐 판단이 할 수 있지, 하지만 판단의 신뢰도가 높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뇌과학의 권위자가 하는 얘기랑 그냥 그 옆에 그냥 공부 안 하는 그런 친구가 그냥 뇌는 다 타고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더 신뢰가 가냐 이거죠. 저는 진짜 수천 명을 지금까지 최소 1,000명 이상을 1대1 코칭을 해오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만든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누가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지? 안 가르쳐 줬으니까 문제고, 근데 왜 돈을 주면서 왜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러지? 가르침을 본인이 받을 거면 돈을 내야죠, 회사에.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의무를 위반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요새 MZ들은 이렇게 대우받고 싶은 건 경력자처럼 대우받고 싶어 하는데, 받으려고 하는, 막 예를 들면 커피 한 번, 요즘은 그 어떤 젊은 친구들한테 커피 한 잔만 타올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며요. 그러면 큰일 난다며요. 물론 나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입 때 그런 게 20년 전이니까 저는 커피 타오라 그러고, 그 이사님이 맨날 에스콰이어 잡지 그거 사오라 그러고 어디서 뭐 타오라 그러면 졸라 열심히 탔는데, 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 연봉이 낮고 내가 거기에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니까, 내 주제 파악을 잘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별로 불만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실력이 좋아졌을 때 나한테 커피 타란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커피 타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얘기하겠죠. 니가 타먹어 얘기를 하겠지. 근데 정말 쥐뿔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수도 옛날부터 진짜 막 수십 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팀노바의 온이유를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경력자분들인데 이렇게 좀 경력이 이렇게 1, 2년밖에 안 된 그런 분들이 올 때, 회사에서 사수가 별로 없어서 배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줘요. 사수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너를 고용할 때 전문가를 고용한 거지 누군가의 배울 어떤 제자들을 고용한 게 아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켜준다는 건 되게 고마워해야 될 거다, 회사의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저는 항상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기술 수준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기술 수준이 구려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럼 본인이 그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정도 기술 수준밖에 안 돼서 거기를 못 간 건 아닐까요? 대기업에서 만약에 높은 기술, 저는 솔직히 대기업이랑도 일 많이 해보고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랑 기술 얘기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제 분야에서는 그냥 그렇게 꿀려본 적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없었고,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그 회사 나름대로의 스타일이나 어떤 뭐 테스트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기업 규모, 이런 뭐 트래픽 처리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분산 처리했을 때 뭐 분산 처리의 어떤 뭐 구조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어도, 국내에서 사실 진짜 뭐 해외 빅테크면은 말도 안 해. 근데 국내에서 나름 손꼽히는 그런 곳들이라고 해도 근데 뭐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웹서버도 크게 다른 거 안 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크게 다른 거 안 쓰고, 언어도 크게 다른 거 안 쓰고, 프레임워크도 크게 다른 거 안 써요. 그럼 뭐가 다르냐? 기업 규모나 트래픽 규모가 좀 다르겠죠. 사용자 규모나, 아니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구조를 잘 잡는 건데, 근데 카카오에서 뽀록 났잖아요. 네카르코 배당도 사람들이 막 시격할 때 카카오에서 서버 하나 쪽으로 데이터 센터 하나 두고 분산 백업도 잘 안 하고 해가지고 데이터 다 날라간 거 다 팩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카르코 배당도 신격화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업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 안 됐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냥 마냥 이렇게 하면은 그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카카오가 그렇게 되면서 손해본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맹신하면 안 돼요. 이거는 빅테크에서도 이런 실수가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용하는 기술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뭐 굳이 뭐 제가 봤던 것 중에 진짜 일반인들이 하기 좀 힘든 게, 아 근데 저 보안회사 다닐 때 그 당시 아발란체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게 1억이 넘는 장비인데 중소기업에서도 그런 거 많이 사나요? 생각보다. 저 이거 써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못 쓰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도 없었고 그러긴 했는데 뭐 써봐도 돼요? 막 이렇게 했는데 못 쓰게 해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뭐 근데 뭐 그런 거 많이 사나요? 하려면 얼마든지 하지. 근데 그 정도 기업도 아니야. 근데 소프트웨어 이번에 딥시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레벨은 본인이 방구석에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얼마든지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뭐 회사에서 자꾸 뭔가를 해달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회사의 그 가치가 올라가고 품격이 올라가는 게 맞죠, 사실은. 그거를 지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보면은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죠.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 뭐 다 이런 게 아닌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발전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해저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페미니즘 관련해서도 되게 비판적으로 스탠스가 바뀐 이유가, 이게 언제부턴가 해저가 되니까 이제 그 반대 성별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뭔가를 해줘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독신 여성들 뭐 이렇게 원룸 같은 거 해주는 뭐 그런 것도 더 해주고, 그런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제가 없는 팩트를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밸런스가 되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회사 탓이 더 점점 심해지는 건데, 그게 이제 본인한테 안 좋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런 피해의식이 없어야, 내가 이 회사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는 프레임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좀 나이 많은 할머니들, 막 아줌마들 얘기할 때, 우리 엄마 세대도 그렇고 되게 그 자기가 남편 때문에 뭐 평생 희생만 하고 문제 많았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에 완전하게 동의를 못 하는 게, 본인이 선택한 결혼이고, 그러면 결혼을 안 했으면 됐고, 그리고 이혼을 했으면 됐고, 뭐 그런 부분들 또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힘든 순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아버지가 논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남자가 아예 논 것도 아니고, 가정 먹여 살리려고 매일매일 새벽까지 가가지고 매일 저녁 늦게 들어오고, 이런 그 사람은 그러면은 가정을 위해 희생한 거 아닌가. 같이 서로 이제 선택한 결혼이고 같이 희생한 건데, 왜 누군가는 피해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약자인, 어떻게 보면 남성에 비해서 힘으로는 여성이 더 약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들의 편을 더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되고 기형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로자와 어떤 회사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서 되게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어디서 휘둘리지도 않고, 그리고 막 회사에서 사실 그 직장인들끼리 친해지려면 회사 욕하는 게 최고예요. 위에 상사나 싫어하는 사람 욕하는 게 최고고,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면 그걸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농담하는 식으로 넘어가야지, 그거에 너무 과몰입을 하면 결국엔 저 상사 때문에 안 되고 난 조소기업이니까 나는 평생 이 신분을 거둘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업을 선택한 건 본인이고, 그리고 거기밖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는 본인의 기술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팀노바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고졸들이 저 연봉을 받아? 난 믿을 수 없어.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없거든? 그럼 내가 저 고졸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얘기야? 이러면 자기 부정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저 고졸보다 못하다는 게, 나는 참을 수 없어. 나는 그래도 인서울 4년제 나온 개발자인데, 내가 연봉 4천 받는데, 내가 3년차에 연봉 4천 받고 있는데, 쟤는 신입인데 5천을 받는다고? 심지어 고졸다리가?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흑화되는 친구들. 회사 가면 많아요. 서울대생들 중에서도 그냥 소소하게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 막 서울대생이라고 다 사업해서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 가면 진짜 많이 봐요. 근데 그런 케이스에서 대해서도 갑자기 흑화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였어요. 되게 엄청 잘나고 누가 봐도 얘가 서울대 나온 걸 부정하지 않는데, 연봉은 고만고만하게 그냥 자기가 무시하던 친구들보다 더 적게 받거나 아니면은 비슷하게 받으니까 되게 억울해지는 거죠. 근데 그 억울함은 누가 만든 거야?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무도 공부하지 말라고 칼 들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기업 기술이 크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를 이직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대기업의 기술이 다르다고 하면 그 내부에서 공개되지 않은 그 기술 같은 걸 사용할 텐데, 그런 거는 신사업일 때죠. 일반적인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테크닉은 다 비슷합니다.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네이버 개발자 블로그 같은 거 가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넥스트.js를 이렇게 이런 이슈 때문에 사용을 했다. 이게 논리 구조가 되게 좋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런 기술을 심도 있게 보고 똑똑한 애들 뽑았는데 걔네들이 기술을 심도 있게 보고 높은 수준으로 전개를 해서 현업에서 해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개를 잘하니까 잘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시골에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랑 인터넷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본인이 본인 개발자 블로그에 그런 논리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벤치마크 같은 거 해가지고 올려보세요. 얼마든지 사람들 다 좋아할걸요? 그리고 그렇게 기술이 증명이 되면 이쪽은 되게 좋은 조건으로 회사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블로그 잘 운영해가지고 그 수준으로 인정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연계돼가지고 취직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진짜 내가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데 이 회사가 나의 어떤 역량을 발휘 못하게 한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알아보겠죠. 근데 다른 회사에서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스스로를 올려치기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냥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확률이 되게 높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 외에 나보다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 이런 게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항상 커팅하려고 노력해요.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안 생기게 항상 막습니다. 피해의식 같은 거 이상한 논리가 나오거나 그럴 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 이렇게 감성적인 친구들은 공감해 주길 원하는데, 근데 그 무능함을 공감해 주면 사실은 무능함에는 공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별로 하등 도움도 안 되거든요. 그게 뭐 술 한잔 하면서 그냥 오늘 속상해서 뭐 한풀이하고 뭐 이런 거야. 그런 거는 얼마든지 공감해주죠. 그래, 그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어.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이런 거 있죠. 이런 기업 비하하는 것도 결국에는 대기업 다닌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그렇게 애초에 고려조차도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에 다닌 사람들이 나는 답이 없어라면서 욕을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징징대기만 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하면서 중소기업은 아쉽고 나의 역량은 대기업에서 펼쳐야 돼. 이러면은 뭐 이해가 되겠죠. 저는 프로젝트 대기업들이랑도 되게 많이 해보고 프리랜서 하다 보면 별의별 상황에서 일 많이 해요. 고객사도 대기업 되게 많고. 그러면은 이렇게 일하다 보면 대기업 소스도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이 다 대기업 개발자들만 짜지 않아요. 네카라쿠베 당토를 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냐면 네카라쿠베 당토는 소프트웨어가 메인인 업체잖아.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쪽의 개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개발 문화가 좋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라고 해도 협력 업체랑 같이 하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도 그 협력사들 되게 많아요. 왜 잘하냐면 팀노바 졸업생 중에 라인 그 협력사에서 일하다가 라인 대만 쪽에 프로젝트 한 친구들, 이런 친구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 그 친구 한 두 친구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거의 라인 일밖에 안 했었어요. 그 팀노바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을 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라인으로 흡수되고 이런 경우 되게 많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네카라쿠베 당토의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현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보면은 우리가 굳이 피해의식이 없어도 될 문제에 피해의식 가져서 굉장히 스스로 속상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한번 다시 열심히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